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전편에서 본 게시탐정이 기본소득으로 인구를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탈탈 털어준 것 같은데, 인구를 감소시키기는커녕 그걸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되려 정부가 목줄이 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정반대의 결과도 나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뭘 좀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배급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으로 인민들을 통제하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민들이 굶주리고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당이나 정부에 대해 대규모 혁명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의문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했기에 굶주리고 헐벗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당과 정부가 제멋대로 인민들을 굴리고 압제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에서 왠지 공산국가의 배급제가 떠오른다고 생각하신다면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별로 느낌은 덜하지만 신세계질서 음모 세력들의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단일 세계정부는 바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통제된 전체주의,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사회주의, 정치적으로는 소수 엘리트들이 다수 민중들을 지배하는 일당 독재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생산시설을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협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 배급하며 그 이상의 축적과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대대손손 엘리트들의 노예생활만 하게 만드는 공산체제입니다. 신세계 질서라고 하니까 뭔가 삐까번쩍한 미래사회가 떠오르지만 유토피아는 개뿔, 그 이상의 우중충한 디스토피아가 없는 말 그대로 순도 100% 빨갱이 세상인 공산전체주의인데, 애초에 공산주의 자체가 신세계 질서가 구현되었을 때의 완성 형태를 일루미나티들이 고안해서 그려놓은 이념이기 때문에 소련과 중공, 북괴,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비롯해 피해 혁명을 벌인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대로 신세계 질서 실험을 벌인 예표들인 겁니다. 드물게 공산체제가 아니면서도 비슷한 원리를 도용해서 난장을 친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주의라는 별개의 명칭으로 칭하고 있죠. 드물게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만 멀쩡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신세계 질서 실험장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산체제들은 하나같이 KGB나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철저한 감시체제와 또 배급이라는 기본소득이 병행되는데, 기본소득은 단지 최종 완성분의 일부일 뿐이고, 기본소득을 실시하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 즉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어떤 시스템인가 하니 기본소득을 안심하고 주어도 되는, 이거를 수시로 끊거나 혹은 덜 주거나 하며 목줄을 쬐어도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체제의 구축인데, 철저한 감시, 통제, 지배,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학살이 자행됩니다. 이러한 학살이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장 해제가 선행되어 개인이 소유한 무기들을 몰수한 후 비로소 학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중공은 1949년 공산화 후에 1950년에서 51년까지 벌어진 국민당 잔당 소탕을 구실로 시행된 진압 반혁명 운동, 줄여서 진반운동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만 328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노동개조 수용소, 줄여서 노계영에 보내진 숙청 인원들은 2,500만 명이 넘었어요. 이어진 대약진 운동에서 4,300만 명이 아사했고, 문화 대혁명으로 죽은 사람도 수백만 명, 1,000만 명도 아마 넘을 겁니다. 그 정도 돼요. 베트남 적화통일 이후에도 우파들 측에서 주장하는 재교육 수용소 900만 명 수감, 이런 거는 과장이지만은 정설로 인정되는 학살 피해자만 10만 명에 이르릅니다. 재교육 수용소나 신경제지구 같은 그런 오지에 추방된 숙청 인원은 남베트남 인구 10%에 이르는 170만 명에 달해요.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라는 대숙청으로 200만 명을 학살했고, 소련도 이제 공산혁명 후에 이루어진 학살과 시베리아 유형은 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산국가도 아닌 프랑스 또한 대혁명 이후에 일어난 학살과 투옥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이거야. 북한도 예외 없어요. 그 김일성의 1인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어난 숙청은 물론 6.25 전쟁 중에 남한에서는 물론이고 북한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북괴군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북한 인민들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사선을 넘어 피난을 오게 만들었죠. 공산체제가 수립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체 인구의 몇 분의 몇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학살을 저질러서 저항의 싹을 뽑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른바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줄이는 거라니까. 세계 혁명 계획에서는 이런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하냐? 전염병, 전쟁, 기근을 활용해가지고 수십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갈아버리고 지구의 잔존 인류를 10억 명 선으로 유지한 후에, 그러니까 한 60 몇억 명을 죽이는 거죠. 그 후에 신세계 질서를 가동하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개인이 소유한 무기를 압수해서 저항력을 빼앗고 구화폐를 몰수해서 경제력을 빼앗고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빼앗아서 발을 묶어버립니다. 엘리트만이 이러한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넓은 땅에 인구도 줄었으니 기존의 행정구역을 재편성해요. 소규모 지역 그룹화로 집단 거주지를 구성하고 과거 중세 유럽의 장원체제처럼 그 안에서 모든 일상이 다 가능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을 갖춥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가지도 못하도록 울타리나 철조망을 쳐놓을 확률도 커요. 이럴 경우 중세 유럽의 장원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수용소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요덕 15 수용소인가 수용소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감옥이나 교도소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일부를 울타리나 철조망으로 분리한 후에 그 안에 촌락 형태로 구성해요. 정치범들과 또 가족들을 가둬두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감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라고 벌써부터 15분 도시를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거주지를 재편성하고 빅브라더, 판옵티콘, 원형 감옥 방식의 스마트시티를 구성한다면 감시하기도 편하고 인력도 많이 안 들잖아요. 비협조자를 색출해서 사전에 처단하기도 쉽고 수시로 기본소득을 끊어가지고 힘들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줄을 엘리트들이 쥐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상황 파악은 물론 주제 파악도 하게 해주는 것이 아예 배급하는 물이나 음식에다가 세뇌약을 섞기도 하고 TV나 방송을 통해 마인드 컨트롤도 들어가고 하면은 딴 생각을 품기도 쉽지 않을 각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가축이나 진비 없는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멋진 신세계를 살고 있다고 착각할 만도 한 게 겨우 먹고 살 정도긴 하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도록 기본소득은 주는 거잖아요. 또 뭐 적당히 일하고 하면은 자유시간은 세계 정부에서 운영하는 마약바에서 약물에 취해서 보낸다. 오락용 마약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뽕쟁이들한테 그보다 더 큰 오락과 즐거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세계 정부에 뻗댔다가는 마약바 출입 금지 또는 마약 공급이 끊길 것이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처벌이 될 거니까 뻗댈 생각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마약과 더불어 학교 교실과 영화관에서 대놓고 상영되는 포르노 그리고 복제인간 또는 인간형 사이보그들이 훌륭하게 제공하는 성적 서비스에 섹스 서비스에 뿅 가게 돼버리면 노예 계급들 기준에서는 거기가 멋진 신세계지 않겠습니까? 말만 잘 듣고 알아서 기어다니면은 굶어 죽지는 않도록 먹여는 주고 일 마치면 버닝썬 같은 클럽 가서 얼마든지 마약을 빨아들 수 있게 해주고 굳이 힘들게 이성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지 않아도 인간 남자나 여자보다 더 얄쌍하고 새끈한 인간형 사이보그들에게 더 넋이 빠지는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는데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혁명 계획은 물론 요 재미있는 족발론 이야기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뭐라 적혀있냐면요. 가상의 종말 시나리오.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이보그들이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 활용된다. 아무도 사이보그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없다. 사이보그들은 성적인 서비스만은 훌륭하게 하도록 고안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섹스의 자유와 대중문화 상품을 즐길 권리만이 허용될 것이다. 나오네. 이 책 쓴 필자들이 어디까지 내다본 건가 진짜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대격변에 이은 대학살로 한바탕 넋을 빼놓고 저항력과 경제력과 기동력을 빼앗아서 발을 묶어놓은 후에 좁다란 지역 단위로 가둬놓고 살게 하고 굶어 죽지는 않도록 기본소득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은 마약과 섹스로 채워주고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마약으로 얻을 수 있는 이게요 쾌락이요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대손손 그 멋진 신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다 보면은
인류가 처할 운명은 멸망 그 자체잖아. 인간이 아니라 가축 비슷한 게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그런 신세계, 보다 정확하게는 대환란의 시대가 단 7년, 길어야 3년 반, 그조차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직접 압제하는 땅 4분의 1만 해당한다는 것이고, 짐승의 천하는 천하 통일이 아니라 천하 3분에 그칠 것입니다. 아직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때라서 일루미나티들이 자기네들 계획도 제대로 숙지를 못해 빌빌대고 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같은 공산체들을 보면서 본능적인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체제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괴뢰, 그 완성형 샘플이기 때문일 겁니다. 공산국가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택하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현재 일상과 삶에 더욱더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